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시황을 먼저 살펴보면요. 역시 시장은 예상한 대로 가지 않는다. 자, 어저께 이제 미증시 흐름을 보면 그저께 이제 미증시 흐름을 보면 뭐 테슬라고 뭐 애플이고 기존에 이제 시장을 끌고 갔던 나스닥 주도주 대장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차익 실현이 대량으로 터지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단기 고점이다라는 징후가 좀 보였는데, 자, 오늘 모더나에서 임상 3상 이제 뭐 백신 뭐 진행을 한다 뭐 요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또 트럼프가 또 기자회견 같은 거 하고 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자, 중국 증시가 장시작하고 크게 밀리는 흐름들이 보이고 하면서 코스닥은 또 하락까지 지수가 이제 하락 흐름까지 돌아섰다가 자, 끌어올려서 이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내일 미증시 흐름이 크게 나쁘지 않으면 자, 이런 흐름들은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일단 저희는 지금 현금을 11%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11% 가지고 있는데, 자, 코스피 쪽에서 과열 신호가 나오면 현금을 13%에서 20%까지 늘려가는 포지션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포인트들은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과열 신호가 나오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대응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짚어 볼게요. 오늘 이제 뭐 섹터별 흐름들을 보면 휴대폰 관련된 기존에 굉장히 좀 업황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었죠.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이제 휴대폰이고 TV고 디스플레이고 IT 쪽에서 이쪽에서 좀 흐름들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PCB 쪽에서 이제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DKT라는 회사가 BH의 이제 자회사인데, 이제 5G 무슨 뭐 칩인가 뭔가를 퀄컴이 DKT에 이제 뭐 발주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점상한가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대응을 좀 이제 미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이제 상한가 패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7월 15일 자,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오늘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상한가 대응 방법을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DKT 210% 수익 인증해주신 이제 회원분들 이제 코멘트랑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왜 점상한가에 매도 사인을 냈을까? 이제 매도 사인을 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실수였는데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리딩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살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좀 아쉬운 실수였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점상한가가 이제 뭐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온다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제 매도 포지션들을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분할 매도 사인이 나갔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상한가에 이제 대응하는 방법론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리딩은 왜 지금처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내용들도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산삼님이 210%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자, 코멘트를 좀 보면 수익난 종목들 다 올려야 하는데 가끔씩 깜빡하고 그러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이제 뭐 빠뜨리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회원분들 이런 마음만으로도 정말 이제 감사하고요. 회원분들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뭐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해서 좀 보답이 되려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고 한 것 같아요. 삼삼님은 이제 처음에 이제 추천드렸던 자리는 이제 만원 근방에서 이제 추천이 나갔었어요. 근방에서 이제 추천이 나갔었는데, 올해 추천이 나간 게 아니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추천이 나갔던 종목인데, 이제 코로나 폭락 때나 그렇게 하락을 할 때 좀 추가 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3,600원 뭐 요거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잡아 가셨고요. 자, 인증해주신 모든 회원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인증해주실 분들도 감사합니다. 자, 평생투자님 인증해주셨고요. 산삼님 인증해주셨고요. 태평성대님, 신나님, 원칙가요님, 신년우님, 징기스칸님 인증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오늘 이제 왜 실수가 있었는지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점상한가가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코멘트를 달아드렸어요.
자, 이게 이제 밀리게 되면 장중에서 이제 상한가 깨지게 되면 이건 이슈로 인한 급등이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상한가 깨지려는 흐름들이 보이고 하면 매도 사인을 내겠다, 분할 매도 사인을 내겠다, 상한가 버텨주면 이제 보유를 하겠다라고 코멘트를 드리고, 처음에 이제 상한가 잔량이 이제 한 500만 주가 이제 깔려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걸 착각을 한 게, 오늘 거래량이 20만 주밖에 안 터졌는데 이 잔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서 이게 물량이, 매도 물량이 나온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도 물량이 없었죠. 그러니까 허수 주문이 이제 취소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그거를 저는 이제 물량이 나온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있을 수 없는 실수가 이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부분들을 이제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사인을 미스가 나고 뭐하고 하냐면, IQ 때도 그렇고, 자, 회원분들 중에 이제 뭐 직장인분들이라든가 장중에 제 사인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이제 평균에서 이제 뭐 매도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포지션들이 나오는데, 매도 같은 부분은 이제 포지션을 완벽하게 하기보다 이제 그런 회원분들의 포지션들을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이제 이런 실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자, 상한가가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가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좀 짚어드리려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상한가 깨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 사인을 냈어야 되는데, 깨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매도 사인을 낸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래가 오늘 딱 찍혀서 거래량이 찍힌 게, 오늘 거래량이 뭐 20만 주 금방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물량이 아예 안 나온 거거든요, 상한가에. 요렇게 되면 내일도 뭐 점 상한가나 20% 이상 일단 급등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먹어있는 수익인데, 제가 이제 실수로 이제 매도 사인을 낸 거죠. 그러니까 500만 주 정도 이제 잔량이 쌓여있을 때, 이게 이제 한 300만 주까지 줄을 때 200만 주 정도 물량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허수 주문 걸었던 부분들이 이제 주문 취소를 한 건데, 그게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거래가 터진 거를 보질 않고 잔량만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자,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 사인을 이제 미리 드리는 이유들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깨지기 전에 미리 드려야 이제 그 안에서 회원분들이 좀 늦게 확인을 하고 한 분들도, 사인을 늦게 확인을 하고 한 분들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항상 사인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또 이제 미스가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DKT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면, 자, 휴대폰 부품 관련 기업인데 이제 폴더블 관련된 테마로도 엮여 있어요. 그리고 급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BH라는 회사의 자회사인데, BH가 자, OLED 쪽에서는 2017년도에 한 1000% 정도 올라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거의 주도주 대장주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자회사가 지금 이제 급성장 중인데, 오늘 퀄컴에 대한 이제 뭐 납품 이슈가 붙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점 상한가가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PCB 관련 기업들이 뭐 대덕전자라든가 뭐 등등등, 심택이라든가 등등등이 다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흐름들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런 기대감들이 붙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분할 매도 사인을 이제 실수해서 사인을 드리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한가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은지 회원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진칼 우선주 같은 경우도 보면 요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 사인이 다 미리 나가고 100% 구간에 매도 사인이 나가고, 자, 여기에서 일괄 매도 사인이 나간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 상한가가 일단 들어가면 점 상한가든 그냥 거래 터지면서 들어가든, 자, 거래량이 줄면서 상승하는 경우에는 거의 고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상한가 밑에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음봉을 확인을 하고, 이제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라고 이제 차트에서 치시면요, 거래량을 치면 처음에는
이 조건이 이 거래량 차트를 더블 클릭을 하면, 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이 나오는데, 라인 설정에서 이전 값으로 나와요. 비교 기준이. 그러면, 전날에 대해서 전날보다 뭐 거래량이 많으면 양봉이 이게 빨간색이 찍히고, 뭐 적으면 파란색이 찍히고 이러는데, 이걸 이제 현재 시가로 바꿔서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전 값이 아니고 비교 기준을 현재 시가로 바꿔서 보면,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양봉인 날은 이제 양봉 거래량이 찍히고요. 빨간 거래량이 찍히고요. 자, 음봉인 날은 파란 거래량이 찍혀요. 그러니까 요 거래량을 보면 이게 파는 물량이 많았다, 사는 물량이 많았다라는 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저는 현재 시가로 보는 편이고요.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키움증권이 아니고 다른 차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각 이제 자기 운영하시는 차트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상한가가 처음에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것도 분할 매도가 여기선가 나갔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자, 밀리기 전에 이제 매도 사인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기준점이 100%이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이제 100% 구간이 이제 터치하거나 올라갔다가 밀리게 되면, 그래 100% 미달 구간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조정이 깊게 진행이 되거나 좀 길게 진행이 되면 멘탈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항상 사인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리딩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오늘 요 부분을 보면 앞으로 이제 어떤 종목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면, 자, 끝단까지 먹으려면 그냥 보유를 해가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터지고요. 자, 거래량이 줄면서 계속 상한가가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거래가 정지가 되고, 자,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더 이게 이제 고점 징후거든요. 그 다음에 음봉 거래량의 음봉으로 딱 마감하는 부분들이 보통 보면 고점의 끝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한가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 예를 들어서 내가 장중에라든가 이거를 뭐 두세 번이라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2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 상한가가 일단 들어갔다 그러면 매일 2시 이후에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봉이 찍혀 있으면 던지는 거죠. 분할 매도를 보든 일괄 매도를 보든 그렇게 하게 되면 요 상승폭의 끝까지 다 먹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셔서 종목이 이제 상한가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 리딩이랑 별개로 요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EDGC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초록색에서는 어때요? 상한가 들어갔다 그 다음날 이제 음봉으로 끝났는데, 요런 경우는 이제 100% 미달 구간이니까 이제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상한가가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자, 상한가 한두 방, 세 방, 네 방 나오고 마지막 음봉이 딱 떨어진 다음에 거래량 음봉이 딱 찍히거든요. 이제 음봉이 딱 찍히면, 그러면 이 음봉을 확인하고 매도 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상한가 상승 추세의 끝단까지 다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할 때 2시 이후에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상한가가 시작된 종목들은 이제 그 상승 추세의 끝단까지 수익을 다 챙겨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매도 포지션을 봤던 것들을, 그런 종목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시가. 자,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자, 시가가 개파락해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보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요럴 때는 개파락이 딱 결정이 되면 9시 땡 하면, 자, 여기에서 분할 매도를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거고요. 저는 이제 단기적인 이제 포지션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큐어는 왜 이 개파락 출발했을 때 매도 사인을 안 냈을까요? 이게 개파락 딱 출발한 다음에 순식간에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요때 매도 사인을 드려도 대응할 수 있는 회원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내가 차트를 열어보고 체크할 수 있는 회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반등을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이제 분할 매도 사인을 낸 겁니다. 분할 매도 사인을 냈을 때,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대응하기가 좋다. 그리고 A 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는
A프로젠 이제 HNG 같은 경우에는 자,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 점상한가 들어가고 이거 음봉 확인을 하고 제가 2시 이후인가 일괄 매도 사인을 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인하고 매도 포지션을 보게 되면 자, 단기 상승의 끝단에 매도 포지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상승 추세가 크게 진행이 될 때는 요거를 다 챙겨 먹는 거는 2시 이후에 음봉이냐 양봉이냐만 확인하면 돼요. 양봉으로 바뀌어서 상한가가 바뀐다 그러면 그 다음날까지 보유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음봉이 확인이 되면 분할 매도든 일괄 매도든 포지션을 보게 되면 단기적인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상한가가 들어가는 종목들을 다 차트를 돌려보면서 보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부분들이니까 요런 확률들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셔서 자, 음봉을 기다려서 매도를 하게 되면 고점의 끝단에 이제 매도 포지션을 볼 수 있는 경우의 수 확률이 거의 90% 이상 되니까요. 자, 리딩 사인은 요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걸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면 중간에 이제 밀리는 경우라든가 요런 부분들 때문에 매도 포지션이 좀 꼬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요 사인을 좀 미리미리 드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시가에 이제 매도 사인을 드린다라든가 뭐 요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종목을 이제 우리는 운영을 하게 되니까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 100% 구간에 수익 구간에 턱걸이를 하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요게 상한가 못 들어가고 갭상승해갖고 쭉 밀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요럴 가능성들 때문에 사인을 미리미리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요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매도 포지션을 보는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하다. 자, 오늘 이제 DK 같은 경우도 보면 어때요? 이제 상한가가 이제 첫 방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음봉이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 점 상한가가 들어가면 자, 밑에 아래 꼬리를 달고 또 상한가를 말아 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갭 상승에서 음봉이 떨어지면 그 자리가 고점일 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단기적인 수익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론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워요. 이 DKT라는 종목은. 자, 이제 BH라는 종목과 대덕전자도 다 갖고 있으니까 요런 종목들도 보면 DKT가 일단 힘이 제일 강하고요. 이제 BH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DKT를 따라가는 흐름들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승폭은 단기적으로는 DKT가 가장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자, 상한가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렸어요. 굉장히 간단한 부분들이지만 이제 매도 포지션에 이제 대응을 해나갈 때 알고 있으면 자, 확률적으로 굉장히 수익을 더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점 상한가에 이제 매도 사인을 냈던 부분들은 이제 제가 실수였고요. 아이큐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자, 그래서 상한가가 이제 두 방 딱 찍혔을 때 여기에서 몇 방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음봉을 확인하고 매도 포지션을 보려고 그러다가 한참 밑에서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갔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매도 사인이 나갔는지를 이제 제가 리딩을 그렇게 했는지를 회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IQ에서 이렇게 매도 포지션이 꼬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런 게 이제 심리적으로 제가 리딩을 하면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DKT 같은 경우는 분할 매도 사인이 굉장히 좀 실수였다. 여기서 이제 한 방만 더 나와도 굉장히 폭이 큰데 우리가 이제 편입했던 구간은 요 밑에 구간이니까 뭐 수익률이 뭐 한 방만 더 나와도 뭐 50% 이상 요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인데 50% 뭐 60-70% 이렇게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좀 아쉽게 놓친 이제 수익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사인이 제가 미스가 있다 그래도 대응 포지션들을 어떻게 해나갈지 요런 음봉을 확인하고 매도하는 습관을 반복해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다음에 또 요런 상승들을 만날 때 당연히 수익폭을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은 이제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전체적인 확률 측면에서 그렇고, 자, 요런 종목들은 어때요? 자, 요런 데서 샀다가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같은 거 보면 여기에서 점상한가 들어갔다 갭 상승했는데 음봉 마지막 단이 어때요?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상한가가 이게 상한가 박힌 건가? 상한가 박혔다가 마이너스 17%로 끝났으니까 이 봉이 거의 한 40%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때문에 쌓이는 제가 이제 미리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좀 단기 과열 구간으로 들어오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요런 포지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미스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신풍제하고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서 상한가 한방, 두방, 세방 나가고 여기에서 음봉이 나왔을 때 이제 여기가 분할 매도든 일괄 매도든 포지션인 거죠. 이게 상한가가 아니야? 맞죠? 맞고 여기서도 이제 상한가가 들어갈 때 자, 한방, 두방, 세방 음봉 딱 나왔을 때 거의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같이 밑으로 내려갈지는 그 다음 문제고, 항상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가면 이 상한가 포지션에는 수익을 끝단까지 다 챙겨 먹을 수가 있다. 자, 요런 종목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상한가가 진행이 됐죠. 여기서부터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나온 다음에 자, 음봉 여기에서 장대 음봉 하나 터지고요. 여기에서 고점 신호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고점은 거의 이런 음봉이 거의 확인을 해준다. 그래서 상한가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면 자, 고점 신호를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요런 것들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좀 좋은 팁이니까 이제 고점 매도하는 방법을 오늘 좀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 방송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설명을 잘 한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아무튼간 오늘 굉장히 좀 아쉬운 포지션이다. 이제 수익은 뭐 100% 이상 구간에서 이제 덜어가는 포지션들이 나왔지만 요런 부분들이 좀 미스가 있어서 리딩에서 리딩을 하면서 좀 짜증이 많이 났어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